여러분 안녕하세요. Y경영연구소 연구소 TV입니다. 오늘은 소진공에서 진행하는 희망 리턴 패키지 2종 세트가 있었죠. 우선 경영 개선 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재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재창업 사업화 지원 관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2월과 4월에 1, 2차에 걸쳐서 희망 리턴 패키지 재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관련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 소진공에서 3차로 재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관련 공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입장에서 재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요 내용만 간추려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떻게 하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서 선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문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지원 관련 내용은 일전에 제가 올려드린 1차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여겨집니다. 아래 관련 공문 자료도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제 공고된 재창업 사업화 지원 3차 모집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과 함께 희망 리턴 패키지 재창업 사업화 지원 3차 모집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2월과 4월에 여러분들에게 공고문을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 당시의 동영상 아래 링크를 걸어 놓을 텐데요. 그거를 시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그런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재기활로 모색을 위해서 재창업을 유도한다든지 또는 초기 창업, 도약 지원 강화를 위해서 창업 성공률을 좀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차 모집의 신청 기간은 6월 7일부터 6월 25일 저녁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조기 접수를 좀 부탁드린다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접속 인원 증가로 인해서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앞서 사업 목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지원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은 희망 리턴 패키지에서 신청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통해서 1000건 내외로 선정을 합니다. 이거는 각 지역별로 주관기관이 있는데요. 그 주관기관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재창업 교육을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기본 교육을 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심화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멘토링 해드리고 자금 지원까지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사업 수행 진행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1, 2차 때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렇게 각 지역별로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나이스 평가정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부산신용보증재단 이렇게 주관기관이 있는데요. 지원 규모가 이렇게 건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차 모집 규모는 이렇게 69건 지원 규모의 공명하면 뭐 9명, 최대 9명 이 정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3차 모집 규모는 결정이 됐습니다. 지원 내용은 제가 여러 번 1, 2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디서 하느냐면 소진공의 지식뱅부터 여러분 많이 들어가 봤을 텐데요. 여기에서 온라인 교육을 하고요. 심화 교육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개별 요구에 따라 자율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교육기관 등의 수강료 바우처 정산을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민간 교육기관이 교육을 시켜드리고 정부에서는 민간 교육기관에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기본 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초교육하고 사업비 집행 관련 교육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심화 교육은 대면으로 하는데 재창업 업종 전환에 대한 업종 아이템, 전문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이거는 전문 기술 교육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택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멘토링, 경영 멘토링과 회계 멘토링이 있습니다. 2인 1조로 돼서 최대 7번에 걸쳐서 멘토링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화 자금,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하게 될 텐데요. 재창업 전략 이행을 위해서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총사업비의 50%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여러분들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200만 원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으면 여러분은 그만큼 2,200만 원의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업종별로 좀 다른데요. 일반 업종과 업종 전환할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유망 혁신 업종은 2,200만 원까지 됩니다. 일반과 업종 전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음식업이라든지 숙박업,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유망 혁신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렌드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죠. 그리고 시니어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인구 절벽이 되고 있죠.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고 그거에 관련된 업종이 이제 유망 업종이 될 거고 혁신 업종 같은 경우는 요즘 스마트 상점 같은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혁신 업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2,2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업종 전환 인정이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업을 운영하는데 한식을 한다. 그런데 일식으로 전환하겠다. 이거 업종 전환 될까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음식업에서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미용에서 다른 이발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업종 전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업종 전환할 때 여러분들 잘 판단해서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섣불리 이거는 안 될 거야 하지 마시고 일단은 선정평가위원회 이쪽 판단에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 궁금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지역별로 주관기관이 있죠. 그쪽에 전화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망 혁신업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유망 혁신업종, 헬스, 뷰티, 친환경, 애견, 시니어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역시 선정평가위원회가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율 프로그램하고 재창업 이행 여부 확인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성과 확인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중요한데요. 폐업을 하고 신규 창업한 경우에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폐업 예정, 그래서 업종 전환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내에 업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셔야 되고요. 창업 도약 관련 같은 경우에는 지원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상승해야 되는 이런 성과 확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조건을 미달할 경우에는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가해지니까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종 전환, 일반 업종, 총 사업비 구성 예시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금을 2천만 원, 최대 2천만 원, 유망 혁신은 2,200만 원까지 받죠.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4천만 원이다. 그래서 정부 지원 자금 50% 지원을 받죠.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2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닌 게요. 이 중에서 현금은 총사업비의 15% 이상, 그래서 600만 원만 이렇게 제시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1,400만 원, 35%에 해당되는 1,400만 원은 현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는 대표의 인건비라든지 또 종업원의 인건비 그리고 기타 부대비 또 이렇게 기자재 같은 거 구입했을 때 비용 이런 것도 다 현물 처리가 되니까요. 실제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한 6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망 혁신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사업비 4,400에서 정부 지원금 2,200만 원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2,200만 원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현금 660만 원만 대응하시면 되고 나머지 현물에 해당되는 1,540만 원은 여러분들이 인건비 그리고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이런 것들로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 나와 있죠? 이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청 기간은 6월 7일부터 6월 25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기한을 엄수를 하시면 되고, 신청 방법은 희망 리턴 패키지 누리집에서 신청을 하는데 요거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를 이렇게 타이핑하시면 희망 리턴 패키지 소상공인 마당 메뉴가 나오는데요. 요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희망 리턴 패키지 홈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재창업 지원을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재창업 사업화 신청이 나오죠. 이거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회원가입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좀 닫고요. 여기 밑에 보면 배너가 이렇게 뜨고 있죠. 여기 재창업 사업화 배너가 뜹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신청하기를 누르고 들어가셔도 똑같이 이렇게 신청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시고 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자, 희망 리턴 패키지 홈피에 들어가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왔습니다. 그럼 신청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신청 지역은 사업장 소재지 또는 재창업 예정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지역을 선택하셔야 주관기관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와 불일치된 지역으로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 신청이 취소되니까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와 일치된 그런 지역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없죠. 그래서 재창업 예정지의 신청 지역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업종을 전환한다 그러면 업종 전환 사업장 예정지에 하셔야 되고, 창업 도약을 한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 증명의 사업장 소재지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참여 제한 요거는 읽어보시고요. 제출 서류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정 방법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평가 절차와 일정을 보시면 모집 신청은 앞서 말씀드린 희망 리턴 패키지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6월 25일까지 신청 접수를 하시면 주관기관에서 7월 중에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 최종 선정, 협약을 해서 11월 15일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평가 방법과 이런 내용은 요 심사 항목, 배점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류평가, 발표평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래도 시장성입니다. 시장성이 있고 독창성이 있느냐, 그리고 신청자의 역량이 어느 정도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시장성에 해당되는 적절성입니다. 적절성.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화 가능성이 있느냐, 아이템, 업종으로의 사업화가 제대로 돼서 소비자들로부터 소구가 될 가능성이 높으냐. 그리고 이 사업 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이 있는지, 인데요. 이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현 가능성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서류 작성하실 때 아무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심사위원들로부터 이거 뭔가 좀 되겠네 라는 느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 거를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드릴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 적절성, 시장성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와 이제 역량인데요. 아이디어는 역시 독창성이라는 거는 이제 참신성, 이런 것들은 이 업종에 경쟁사들이 있을 겁니다. 경쟁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경쟁 업체 대비 좀 차별화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좀 더 참신한 건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지속 가능 확장성이 있는지, 이런 쪽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서도 차별화 요인을 봅니다. 독창성이죠. 이 차별화가 기존 업체 대비 어느 정도 독창성이냐,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진정성 마케팅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자연성, 오리지널이라든지 여러 좀 더 고객에게 리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독창성, 특이성, 의외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봅니다. 그래서 이 차별화 요인을 여러분들이 잘 도출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작성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청자의 역량인데요. 역량 중에서 이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가 정신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업가 정신 같은 경우는 의지죠. 그래서 어떤 내가 가진 역량이나 뭐 이런 그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구애됨이 없이 뭔가 기회가 있으면 그거를 추구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 도전정신, 혁신성, 뭐 진취성, 뭐 위험 감수성 이런 것들이 좀 내포된 그런 내용을 어필을 해주시고 또 그것만 어필하시면 안 되고 이 업종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관련 커리어가 있는지 경력이 있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필을 서류에 작성을 해 주셔야 요 역량 부분에서 많은 점수를 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그래서 요게 배점에 20점에 해당되는 부분들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세 개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하셔서 서류를 내시면 어느 정도 합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평가는 보통 서류평가에서 2배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뭐 10건을 뽑는다. 그러면 뭐 20건을 이렇게 뽑아서 발표평가를 시키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 서류평가와 사실 대동소이한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아이템을 많이 봅니다. 이 아이템을 본다는 얘기는 이 아이템이 과연 앞서 이야기했듯이 시장성이 있느냐, 그리고 차별화가 있느냐, 요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시장성과 차별화, 그리고 수익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작성을 하셔서 이렇게 발표를 그쪽 부분 그래서 시장성과 또 어떤 독창성, 차별화 요인 그리고 어떤 수익성 이런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지 이런 의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렇게 어필을 하신다면 심사위원들도 나름대로의 공감을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하듯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거를 위주로 이렇게 했더니 안 됐고 저렇게 했더니 굉장히 소비자 반응이 좋았고 그리고 내가 불편함을 느낀 부분을 이렇게 해소했더니 굉장히 소비자들 테스트 해본 결과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열정을 갖고 말씀을 하신다면 충분히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여러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문의처 있고요. 문의처 이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문의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각 권역별로 여러분들을 신청한 지역별로 주관기관이 있으니까요. 이 주관기관에 문의처 전화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보시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문의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래는 이제 여러 양식입니다. 양식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재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3차 모집 공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